이민수의 경제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상법 개정안 관련된 얘기 수혜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새 정부 들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컸던 게 이런 그 자본시장의 구조개혁 상법 개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어쨌든 그야말로 상법 개정이니까 법률 개정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원래 12일 날 통과 예정이었는데 네. 미뤄졌죠 한번. 그 미뤄진 거는 정치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진 거로 보시는 게 네. 맞죠. 그때 양당의 원내대표가 바뀔 시기고 그래서 그러면 상임위원장들도 바뀌어야 되고 법사위도 뭐 수장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 이제 그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그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구성 중인데 이제 양당이 다 선출했습니다 원내대표를. 그럼 이제 구성하고 이제 개원을 하면 통과를 시키겠죠. 민주당은 어차피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개정안 내용은 이미 다 공개가 돼서 뭐 3% 룰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란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강행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6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큰 틀에서 처리를 하고 시행령으로 조절을 하겠죠. 어차피 법이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개정안은 6월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막 올라가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죠 옆으로. 대표적으로 지주사 같은 지주사들이. 네, 네. 예. 그래서 한 0.2배, 3배 이런 종목들이 한 0.5배 근처까지는 다 올라와 있고 뭐 0.4배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지주사들도 쭉 한번 보시면 본업이 잘 되는 자회사들이 장사가 잘 되는 회사들이 지금 PBR 1배가 다 넘어갔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그렇죠. 두산은 이제 뭐 아닌가요?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갔죠. 자체 훨씬 사업. 넘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업황이 좋은 쪽. 예, 그렇죠. HD 현대 같은 네. 경우가 보면 뭐 사실은 조선, 본업은 별로 없는데 조선 쪽이 좋으니까 그렇죠. 한 2배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올리브영 갖고 있는 뭐 CJ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SK도 마찬가지고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 이런 회사들도 지금 좋은 흐름 가고 있고 아까 뭐 코오롱 티슈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티슈진 뭐 지금 상용화될 수 있다. 뭐 미국에서 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전 지주사 뭐 살까 봤더니 코오롱이 0.2배더라고요. PBR이.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가겠다. 그런데 지금 갔습니다 벌써.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의 기대감, 뭐 시가총액이 지주사인데 뭐 3천억도 안 하니까 예, 올리기 쉬운 거죠. 그리고 우선주들도 요즘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법 개정안에 제가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처리되고 나면 한 번 더 2차 랠리를 할 걸로 보고 지주사들은 법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짜로 통과되려나? 또 괜히 또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이제 민주당은 통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그래도 원내랑 상의하는 척은 해야 되거든요. 또. 너무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면 6월 안에 처리 안 되면 뭐 7월로 미뤄낼 수는 있지만 시간의 문제지만 어차피 이거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숨고르기 할 때 이제 끝났구나. 세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꺼진 불이 아니다. 꺼진 불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불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가버넌스 문제 해소 주주환원 정책 법으로 아무리 정해도 기업이 안 하면 강제 조항이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피해 가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피해 가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화가 돼야 되고 주주들이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까지 봐서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일본을 봤죠. 그렇죠. 네, 일본이 가버넌스 이슈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8,000포인트부터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8,000엔부터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00엔부터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40,000을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4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이 4배 이상 잘 사라지거나 4배 이상 실적이 올라간 기업은 아무도 없다. 여전히 지금 일본 기업인 도요타는 뭐 사실은 안 좋고 뭐 나머지 회사들도 그닥 그렇게 뭐 유니클로 같은 회사들만 좋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과 수급을 올린 건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엔 PBR 1.4배만 가면 지금 1배인데 여기서 40% 올라가면 그러면 4,000포인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막 찾고 있죠. 근데 이게 찾는다는 게 좀 웃긴 게 그러면 성장주는 그럼 안 갈 거냐?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막 저 PBR을 찾아다니지만 저 PBR인데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안 쓰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이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제일 맞다. 근데 그럼 PBR 1배 밑에를 쫙 검색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근데 현대차 지금 현대차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아이 거기 관세 이렇게 이슈 있는데 사도 돼? 뭐 현대차 배당도 열심히 하죠. 배당 좋죠. 네. 예, 그 현대차 EUB 같은 거 사놓으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4~5% 나오죠. 배당수익. 예.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주사도 지주사 나름대로 가겠죠. 근데 거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부분 좀 낮고 유통되는 거래 그 유통량이 별로 없어서 이제 약간 호가가 변동이 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가 한번 욕을 먹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면 지금 더 갖고 있어도 좋을 수 있는데 일부 팔아서 일부는 현대차를 사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했다가 뭐 댓글이 막 이상하게 막 달리더라고요. 네, 그때 현대차 18만 원이었을 때. 네. 너나 사세요 대표님 이런 거.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뭐 현대차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것만 하면 상법 개정만 하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냐? 재계랑 계속 싸우겠죠. 그러면 재계는 뭘 할 거냐면 계속 시행령으로 조금씩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통령을 압박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세법도 개정해야 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셔서 많이 다들 아실 텐데 네. 분리과세가 돼야 배당으로 돈을 벌었는데 특히 대주주들은 주식이 많잖아요. 배당 받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굳이 그걸 내가 세금 내면서까지 배당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게 나오고 일부 이제 뭐 강남의 부자분들도 그러면 배당 받을 때 되면은 주식을 팝니다. 그렇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그것도 계산해 줘야 되죠. 관리자들은. 이거 잘못하면 2천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일시적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갑자기 주가가 우리나라는 빠지는 기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되면 너도 나도 배당주를 살 충분한 여력이 있죠. 특히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배당 소득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단타 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배당 소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지금 어차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아마 이제 민주당이랑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모르겠고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반영을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입법까지 완료되면 시장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못 사겠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 FN 가이드를 딱 누르셔서 진짜 지금 현재 PBR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0.5 언저리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제가 그래서 현대차를 말씀드린 거고 현대차는 개별 기업으로 보더라도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미국에 곧 상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도 또 밸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만약에 25% 물면 현대차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도요타는 25%, 10% 해주고 현대차는 25% 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맞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그냥 빨리 관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내가 대책을 세우지. 왜 자꾸 뜨뜨미지근하게 한다 안 한다 며칠을 안 한다 뭐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제 그 미국의 정책 이슈가 정확해지면 다 반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5% 맞으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거 지금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악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걸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종목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 어쨌든 상법 개정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일단은 지주사잖아요. 첫 번째 그죠? 지주세, 네, 그럼 지주사죠. 지주사 가운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늘려 있으면서 가능성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제가 보는 데는 코오롱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네.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고 한 2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BR 2배. CJ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CJ는 어차피 올리브영 관련돼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CJ 그룹이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제일 골치 아픈 게 CJ E&M. E&M, CGV 이런 거. 그렇죠. 네네. 영화 사업은 차츰 정리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뭘 키울 거냐면 티빙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CJ E&M이 이번에 또 뭐 우리 문화 뭐 K 콘텐츠 강화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밀어준다 51조 자금 규모 만들어서 또 이제 뭐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가장 수혜 볼 게 웹툰 자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국내 OTT를 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티빙 같은 애들이 조금 더 뜰 수도 있죠. 그러면 CJ 그룹은 나쁠 건 없다. 엔터랑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은 뭐 CJ 그룹이니까 그래서 CJ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저 PBR이니까 보시면 되고 카카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지주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밸류가 비싼 지주사죠. 근데 여기는 성장 모멘텀이 다시 붙었다. 뭐가 있어요? 소버린 AI를 네이버랑만 하지는 못할 거고 카카오도 같이 동반해서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 이용하는 플랫폼은 카카오입니다.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오픈 AI가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저거 한국 사무소 연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픈 AI 협업은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양강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지금 조선이 좋은데 조선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철이잖아요, 철. 그렇죠. 후판이라고 하는 두꺼운 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페인트. 그 페인트가 일반 페인트 막 집에 바르는 거 그 선박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꾸 벗겨지겠죠. 네. 이게 바닷물이랑 자꾸 다니까. 특수도료. 특수도료를 쓰는데 특수도료를 쓰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노르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사 말고 그죠? 예. 약간 좀 적은 회사인데 그런 밸류 낮고 예. 또 회사에서 그런 주주환원에 별로 무관심하고 그죠? 예. 그런 조그만 데를 많이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로 네. 눈에 띈 게 이제 노르홀딩스가 딱 보였고 네. 자사주가 한 22%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상장 주식 중에 자사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4등. 시가총액 얼마 안 하죠. 근데 PBR 지금 한 0.6배 정도까지 5, 6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여기가 지금 작년부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업이 좋아서 여기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 자회사 아까 이제 특수도료 만드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노르페인트는 그냥 일반 건설 자재라고 보면 되고 노르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랑 합작법인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특수선박도료 1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방호도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따개비 못 붙게 하고 뭐 이런 특수도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배 밑바닥에 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노르홀딩스가 그럼 HD 현대랑 다를 게 없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뭐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서 페인트는 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적은 재작년부터 23년부터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좋아 보이고 또 자사주가 많다라는 건 소각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당도 생각보다 짜게 안 줍니다. 한 3% 정도 주니까 그것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최근에 네. 올라갔다 좀 쉬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매력적이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지주사나 저평가되어 있는 PBR주가 끝난 게 아니다, 그죠? 예. 또 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셨고 금융주 얘기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죠. 지주사나 뭐 저평가는 그렇고 금융주는 사실은 그런 밸류업 이런 거로 보면 금융사 지주사들이 좀 금융지주가 올라야 되는데 그쪽보다는 증권주가 좀 세게 올라고 그죠? 네. 이제 금융지주들은 한번 전 정부 때부터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금 그래서 지금 슬로우해진 거죠. 그렇다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KB금융 여전히 싸고 뭐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다 이제 4대 은행을 갖고 있는 그 지주사들은 저는 나쁘지 않은데 신호탄을 쏜 건 한국금융지주가 먼저 신호탄을 쐈고 이제 여기는 롤 모델이 뭐냐면 그냥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PBR이 지금 거의 2배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정작 메리츠는 못 가잖아. 이미 미리 올라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미리 올랐고 그 교과서를 보고 음. 나머지 증권주들이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메리츠처럼 은행이 아닌데 금융지주사로 가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한국금융지주가 튀어나온 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그냥 증권주도 가겠네. 시장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래에셋도 올라오고 있고 뭐 NH투자증권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작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죠. 거기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그 항상 얘기하는 두나무 지분 갖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엮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여간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증권주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좋게는 보는데 올 초부터 증권사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여의도에서 이제부터 증권주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연초에. 그게 정확한 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의지일 수도 있죠. 예. 증권사들이 워낙 PBR이 낮으니까 PBR이 낮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만큼 거기도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은행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대부분 다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내수에 국한되어 있는 그다음에 항상 박스피라고 여기는 그런 이제 그거였는데 지금 이제 이걸 벗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 관련된 거 또 지배주주 이 주주 환원 관련된 이야기 네. 이런 것들도 네.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상장했는데 보니까 자기 주주들에게는 주식 가진 사람에게는 뭐 7만 원인가 8만 원, 10만 원짜리 쿠폰을 주대요. 그거 아주 좋은 거죠. 그런 거 좋은 거죠,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주주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네, 네. 존재감 있게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죠? 주주 환원 해주는 거죠, 그죠? 네. 주식 교과서에 보면 그런 걸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주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낯설게 오히려 생소하게 느끼는 거죠. 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